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수현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셨죠?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리십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그러셨군요. 같습니다. 예, 우리 안수현 교수님께서는 이철여 기념사 앞에 이사시기도 한데요. 대담에 앞서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2월 구민대학교에서 조선시대 경세관의 변화 연구, 책문 대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명문화재단의 태동고전연구소 한학연수과정, 국사편찬위원회 2021학년도 사료연수과정 일반과정을 수료하였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서 조선시대 전기의 우수 책문대책,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책문대책 답안지를 모아놓은 전책정수를 역주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양평문화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 콘텐츠문화학회 교육이사, 남서울대학교 그리고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특임교수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시면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임계, 윤집, 그다음에 면곡, 어변갑 선생 등 많은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책문, 대책 연구라고 하는 연구 저서와 역주, 전책 정수라는 저역서를 출간까지도 하셨습니다. 특히 연구저서의 경우 박사 논문집을 기반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책문과 대책이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된 동기와 어떤 계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데 그것도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갈 때도 저는 꼭 사학과를 가야겠다라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너는 꼭 그렇게까지 꼭 거기만 가야겠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제가 거기를 고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막상 그 학과를 들어가고 보니까 어떤 거를 주제를 삼아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당시에 2013년 KBS에서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4명의 하버드 재학생들이 한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같이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각 나라가 어떠한 공부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 공부 문화가 단순하게 그 공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역사와 계속 지속돼 왔던 문화와 연결돼서 이렇게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거기서 흥미를 느꼈던 거는 중국의 그 학생들이 갔을 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옷에다가 그런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한 그런 유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옷에다가 써서 가서 하고 싶어서 급제를 해가지고 하고 싶을 정도로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건가? 대체 어떻길래 그런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그럴 것이 생각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정치, 문화, 사회 그런 전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문제들을 질문하는 책문과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대체계라는 시험 과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제 학부 논문에서부터 주제로 시작을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박사 논문으로 이걸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도 교수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그 나라 조선시대의 사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제게 그 과거 제도와 사상사를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조선 전기의 주자성리학 그리고 조선 후기의 조선성리학의 사상적인 발전하고 이런 과거 책문 대책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라고 하셔서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제를 삼아서
있다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이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과학이나 군사 같이 많은 것들의 그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의 선비들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그 선비들이 갖고 있는 포부 그리고 치도 그 당시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다스려야 나라가 더 잘 될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과거 제도 그리고 책문 대책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대책이라고 말을 하는 책문과 대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대의 중요한 시무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그 해결책을 당대 신진학자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냥 단순히 인재 선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도 과거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그렇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수용의 창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논문과 저서에 제가 연구한 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시면 과거 제도의 의의와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의 주목할 점, 특히 방금 두 번째 질문에도 말씀해 주셨던 책문과 대책, 그 과목의 의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과거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 쓰거나 혹은 경전을 외우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별로 실용성이 없다 혹은 너무 그냥 형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 같이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한 선배님이 그 과거 제도의 문제라고 해봤자 시 쓰고 경전 외우고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런 과거 책문 대책이라는 이런 그 당시의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인재 선발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을 쓰기로 했고요. 또 과거 제도가 제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그 관직이라던가 그 관직 또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인 그런 위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입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귀족 세습제들이 많은데 이 과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했을 때 일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민 계층까지도 어느 정도 과거로서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거 제도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역시 아무래도 제도사적인 부분 혹은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연구한 방향처럼 과거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나왔는가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의 책문 대책뿐만이 아니라 시도 있고 경전을 해석하는 과목도 있고 또 임금한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설득하기 위해서 소를 올리는 방식의 뭐 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과거 제도가 실제 정치하고도 얼마나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제도들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나와준다면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가 운영됐던 뭐 고려시대 자료가 있다면 고려시대 자료 또는 중국 나아가서 이제 같이 시행했던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이런 역사적으로 더 많은 풍부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규장각이라던가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 많이 발굴되고 있고 또 번역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돼서 발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과거 제도는 이제 중요성은 바로 공채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해방 이래 산업화와 또 민주화, 그다음에 선진화를 일으키는 그 동기가 바로 이 과거 제도,
어떤 영향, 공채를 통한 뭐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은 자기가 목표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주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기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책문과 대책, 즉 과거 제도에서 그런 뿌리가 있고 또 연유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충청 오연암의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님, 동춘당 송중길, 그다음에 초려 이유태 선생님, 그다음에 미촌 윤선거 선생님, 신암 유계 선생님, 뭐 이 5분을 저희들이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충청 오연 중에 이제 신암 유계 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또 해오셨습니다. 특히 신암 선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혹시 따로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요한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으신지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신암 유계 선생님을 비롯한 충청 오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저희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듣고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2021년 9월에 개최된 충청 오연의 역사적 평가와 재조명이라는 전국 학술대회에서 제가 김문준 교수님의 논문인 신암 유계의 도학적 경세사상에서 지정 토론자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암 유계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신암 유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충청 오연 중에서 미촌 윤선거 선생님과 함께 대과를 급제를 해서 직접 그 정계에 진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조대 병자호란 때는 척화론을 주장을 하셨다가 이제 그 화의가 되고 나서 척화론자로 몰려서 유배 생활을 하셨고, 또 그렇게 다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경계 복직을 했는데, 인조 승하 후에 이제 효종이 그 인조의 묘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유계 선생이 이런 것은 예에 어긋납니다라고 충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효종 임금의 약간 심정을 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계 선생이 그걸로 인해서 또 관직이 삭탈되고 다시 또 유배를 가는 등 좀 정치적으로 굴곡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미 그 진출해요 영향을 미치고 있던 또 송시열 선생이나 송중기 선생이 이 유계 선생을 계속 구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효종 3년에 유배에서 풀려나서 시강원 문학 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당시의 세자였던 효종 임금의 효종 임금을 교육하는 서연의 서연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종이 즉위한 뒤에는 이제 병조 참지, 뭐 비변사 부제조, 대사관, 뭐 대사성, 뭐 부제학 등 여러 가지 관직들을 지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청 오연을 비롯한 충청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산림들을 이제 특히 서인 계통의 산림들의 활동들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계 선생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송시열 선생님, 혹은 송중계 선생님, 혹은 미촌 윤선거 선생님에 비하면은 연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이제 그 충청 오현 선생님들은 모두 다 유고를 남기셨고 굉장히 그 자료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연구가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유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암집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 신암집에는 그 유계 선생님의 학업 또 문학 또는 사상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들어 있고요. 또 당시에 여러 인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류를 했고 어떠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암 유계 선생님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많이 보완이 되면 충청 오현 선생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또 나아가서 그 당시를 주도했던 충청도 유림들의 그런 사상이 어떠했는가 혹은 활동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도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인물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뭐 시대정신이라던가 혹은 또 서로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정립해 나갔는가에 대한 것도 알아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충청 의원들의 어떤 경세 사상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네.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은 이제 충청 오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임진 외란 병자호란 임병양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국가 대혁신, 국정 대혁신을 주창한 이제 경세 사상가들로 네. 우리가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특히 그 갑술봉사나 무진봉사에 네. 비해서 초려 선생이 이제 기회봉사도 역시 개혁과 혁신을 통한 국정 대혁신 계획안인데요. 역시 그런 경세 사상의 그 바탕이 된 그분들에 대한 상수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 되면 더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아까 말씀하신 9월에 네. 전국학술대회 충청오연의 이제 역사적 평가와 재조명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건 우리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네. 개최를 했었죠. 뭐 네. 그때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봤고요. 그 학술 대회를 이제 우리가 주관한 것이 바로 저희 초려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네. 알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충청 오연을 필두로 하는 기후유학. 특히 기후유학은 영남유학의 영남유학을 뺀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기후유학으로 일컫고 있습니다만은 기후유학에 대한 추후의 연구 방향과 또 어떤 성과 또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혹시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이현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충청 오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나라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점에 두고 일어난 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특히 이제 이전에는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주자성리학으로 조선 전기의 문물을 이루어냈는데 이젠 거기에서 머물 뿐만이 아니라 성리학을 이제 조선화, 우리화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거기서부터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 중에 송시열 선생님이나 송중기 선생님이나 여러 이유태 선생님이나 다 예속 논쟁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예속 논쟁을 중심으로 한 예학과 관련된 그런 연구 그리고 이런 예속 논쟁과 비슷한 그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그래서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추후에 이렇게 그런 학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예속 논쟁 후에 이제 졸하신 유괴 선생님이나 혹은 그 이후 그 일로 전계에서 이제 은퇴를 한 이유태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괴 선생님과 이유태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앞서 연구되었던 세 분 선생님들의 연구와 함께 그 조선 현종대 유학의 흐름을 더 잘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 5분 선생님이 모두 다 유고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작품들 또 편지 이런 것들이 또 연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다양한 일화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면 좀 더 심도 있고 풍부한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으로 너무 딱딱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적인 연구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전공하고 연관이 된 부분인데요. 5분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2분은 과거 급제로 정식적으로 해서 이제 가셨고 나머지 3분은 이제 생원 진사시만 보시거나 혹은 음관을 통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다 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과거 시험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또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과거 시험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뭐 상소를 올렸을 때는 이런 것이 좀 변동이 됐다거나 혹은 이게 좀 더 발전이 됐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사상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선의 유학이 이제 성리학과 예학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충청 오연, 특히 기후유학의 대표적인 유엔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재조명에 대한 일들은 이제 우리 후학들의 몫이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안 교수님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말씀은 철여 선생의 기회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작성 중에 지금 집필 중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면 금년 중에 아마 우리가 출간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작지만은 그러나 소중한 의미로 되고 또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연구 조사 또 발굴 해서 더 현창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 논산 노성면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이제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유교문화진흥원 산하에 저희들이 충청 종가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충청 지역에 있는 이제 지금 얘기한 기후유학의 대표적인 유연들의 종손, 특히 종가의 이제 종손 또 그다음에 종중에 또 그 어른들이 이제 한 70여 종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분들은 이제 모든 자료나 기본적인 일차적인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서로 좀 연계를 좀 같이 해서 뭐 그런 기후학을 다시 재조명하는 일들을 좀 같이 하기를 소망에 맞지 않고요. 또 그런 일들을 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또는 뭐 그 어떤 기관 단체의 목적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뭐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 계획이나 또는 공동 참여 또는 또 그 뭐랄까 그런 같이 하는. 그래서 좀 한다면은 어떤 그런 일이 좀 성과가 조금 더 크게 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공동의 작업으로 좀 협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은 우리 안 교수님하고 같이 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질문 뭐 한 두세 가지가 현재 좀 남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안 교수님께서 남서울대학교 충남의병연구센터의 특임 교수로 사실 올해 부임을 하셨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제 연구하신 우리 기후유학 관련 이외에 의병은 또 사실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서로 뭐 크게 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의병 관련 연구에 있어서 혹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는가? 방향과 또 혹시 뭐 청사진 이런 것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있으시다면은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청하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현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병하고 과거제도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 연구를 진행하거나 얘기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 보면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구한말에 이뤄서 이제 많은 제도들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과거제도도 많이 문란해졌고 부정행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런 선비들은 그런 공정한 인재 선발에 대상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몰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재 선발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구한 말에 홍경래 난 같은 경우에는 서북 지역 유생들이 과거급제를 하지 못하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급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 그런 것이 그런 차별이 하나의 이유로 제시가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제도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철종 13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인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철종은 왜 이런 농민들이 이렇게 민란을 일으켰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것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삼정의 문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책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때 그 책문에 100명이 넘는 유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책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료가 남겨져 있고, 또 그러한 연구를 한 학위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과거 제도가 아주 고조선 말기까지 가서도 어느 정도 인재 선발 기능은 상실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의 장, 공론의 장,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의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과거 제도는 일단은 그 당시 조선 말에 이제 의병이라던가 그런 것의 원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농민 봉기라던가 그런 임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에 과거 제도가 또 어느 정도 기능을 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과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틀어졌지만, 의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면 기존에는 아무래도 민란이라는 표현이 좀 집중이 되어서 그런 건지 일반 농민 백성들 혹은 약간 처벌받았던 천민 계층들의 그런 봉기를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양반 계층에서도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이렇게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혹은 외국에서 침략을 해올 때 우리가 맞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의병 활동을 한 것도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또 이제 지역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양반 각 가문에서는 또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은 여성 혹은 이제 막 그때 당시 생겨났던 종교들이나 서양에서 온 기독교라던가 혹은 뭐 민간 내에서 일어난 종교 혹은 기존에 있었던 불교, 이런 종교에서는 또 의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혹은 또 어떻게 서로 대치할 수도 있는데 그럼 대치를 했다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치를 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목을 한다면 또 보다 의병 연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병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서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또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구한말의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초들이 나서서 사실은 이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나섰던 건데, 물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의병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체성에 이렇게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네. 또 그 의병에 대한 정신은 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의병에 관한 것은 또 시대별로 또는 사건별로 또는 인문별로 그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요즘은 이제 챗GPT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작업은 우리 남서울대학교 충남의병연구센터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충청남도가 이제 도지사 공약이죠. 충남의병 기념관을 이제 곧 건립을 합니다. 네. 부지하고 예산은 좀 확보돼 있고요. 현재 기부 및 시설 설계가 나오면 이제 바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만은 또 역시 거기도 충남의병, 특히 홍주의병이 이제
전국적인 그 실제 일본 정규군하고 맞서 싸웠던 네. 전국 최대 규모의 이제 항일 무장 투쟁 운동인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재조명하는 일이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또 우리 그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나 또는 각 대학의 관련 연구소들하고도 좀 공동 작업하는 일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개인만의 또는 단체나 기관만의 소관 업무가 아니죠. 네. 그런 일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할 수 있기를 우리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혹시 끝으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그 기후유학 또는 이제 충청 오연 그다음에 과거제도 책문 대책에 관해서 또는 의병에 관한 얘기까지 쭉 해오셨는데요. 현재 이제 맡고 계신 일들 글로벌 사이버 대학하고 남서울대학의 이제 특임 교수로 보임을 맡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맡고 계신 이제 보직 이외에 혹시 올해 또 내년에 새롭게 뭐 추진해야 될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또 역시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귀중한 자리를 초대해 주신 이현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나 게임이든 드라마든 혹은 웹툰이든 그래서 역사를 소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죠.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그것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것은 진짜일까? 혹은 저런 거 진짜 기록에 나올까? 유물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여러 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자로서 이제 학업에 정진하면서 항상 자료 비교 검증하고 또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좀 오류를 범한 것이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혹은 편협한 시각을 가진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항상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할 때 그런 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울대학교에서 의병 이제 연구소에 제가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연구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조선 전반의 과거 제도 관련된 것이지만 그래도 아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현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 민초였던 그런 백성들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지배층이라고 했던 양반층들도 더 이상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이제 민초와 결합을 하거나 혹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면서 서로 교정을 해 나가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또 민초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양반 계층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혹은 여성 혹은 여러 종교 계층에서 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런 것이 의병 활동에 있어서 우리 추후에 이제 100년 뒤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고 자료는 남아있지만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병 연구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료들을 DB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의 다른 자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선양하는 작업으로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 관련된 자료들을 좀 더 많이 봐서 아까 충청 오연 선생님들과 그런 자제분들의 그런 과거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은 그 연구를 해서 또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정신이 얼마나 그 당시 사회를 주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또 개혁을 해 나갔는가를 볼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그 남서울대학 의병연구센터에서는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성함 이철영 선생, 우리 구한말에 유학자시면서 항일 독립운동 가셨죠.
그분의 이제 문집을 최근에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의병 활동에 대한 시대별로 또는 그 인물별로 사건별로 좀 TV로 제작하는 작업들 이런 일들은 조금 같이 우리가 병행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런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1년에 사실은 하나씩 정도라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그런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음에 기약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요. 혹시 그런 우리가 일에 또 기회에 안 교수님 같이 하기를 희망에 마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수현 교수님 모시고 조선시대 과거제도 책문과 태책에 관해서 들어봤고요. 또 충청 오연 특히 우리 조선 17세기 이후 중기 이후의 살림에 대해서 특히 경세 사상가 계시가 아주 5분의 말씀을 좀 우리가 듣는 기회가 됐고요. 또 의병 연구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들하고 공동 사업으로 추진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한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전 강론으로 한번 더 우리가 이런 대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충청 오연 중에 초려 이우태 선생의 이제 기회봉사 관련된 것은 다음 기회에도 우리 안 교수님하고 초려 이우태 스토리텔링 북을 지금 원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다음 기회는 특히 그분 기회봉사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재조명하는 그런 대담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명 조식의 무진봉사, 그다음에 율곡이의 이제 갑술봉사, 그리고 초려 선생의 이제 기회봉사. 이것은 조선 500년에 아주 봉사로는 백미로 꼽히는 일이고요. 백미로 현재 꼽고 있는 중이고요. 또 바로 그 봉사가 국정혁신 대계획을 통한 국정을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놓겠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음 대담 시간에는 한번 더 깊이 있게 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안 교수님하고 같이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